퇴직 도장을 찍던 그날 손에 남은 건 시내버스 열쇠고리뿐이었다. 금속이 가볍게 딸깍 울리는 소리가 좋았다. 33년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버스를 몰았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 작은 열쇠고리가 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집에 들어서니 벽시계가 괜히 커 보였다. 평소보다 2배는 큰 것 같았다. 아내 정화가 말했다. 이제 매일 집에 있겠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불안했다. 33년간 집 밖에서 살았던 내가 이제 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새벽 4시 30분에 눈이 떠졌다. 몸에 밴 습관이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신문을 펼쳤는데 아내가 중얼거렸다. 신문은 뭐가 그렇게 좋니? 매일 같은 얘기만 나오는데. 실감이 났다. 나는 더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신문 넘기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다. 점심 무렵 쌀을 씻다가 물을 흘렸더니 아내가 혀를 찼다. 그게 설거지야? 배차 간격 맞추듯 살았던 사람이 주방 동선도 못 맞추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33년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노선을 운행했던 내가 집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밤에 오래 쓰던 버스 장갑을 서랍에 넣으며 손바닥에 굳은 살을 봤다. 거칠고 두꺼웠다. 이 손으로 수십만 번 핸들을 잡았다. 수백만 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모셨다. 그런데 이제는 쓸모없는 손이 된 것 같았다. 내 삶이 멈추면 칭찬도 멈추는구나. 메모지에 작게 적었다. 오늘의 소음, 시계와 잔말. 내일은 도서관을 가보자. 다음 날 아내가 말했다. 점심은 각자 챙겨. 나도 할 일이 있어. 나는 라면에 대파를 얹고 조용히 먹었다. 혼자 먹는 라면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 그릇이 반쯤 비었을 때 또 한마디가 날아왔다. 혼자만 잘 먹네. 가족 생각은 없어? 나도 배고픈데. 젓가락이 허공에서 멎었다. 부탁한 사람도 없고 말린 사람도 없는데 비난이 생겼다. 자동차 경적 소리처럼 가슴이 울렸다. 33년간 매일 듣던 그 소리가 이제는 내 가슴에서 울리고 있었다. 오후에 걸레질을 했더니 또 말했다. 그건 대충이지 청소가 아니야. 구석구석 제대로 해야지. 나는 깨달았다. 무슨 일을 해도 정답이 바뀌는 집이구나. 버스 운전할 때는 명확했다. 안전하게, 정시에, 친절하게. 그런데 집에서는 기준이 계속 바뀌었다. 저녁에 낚시대 손잡이를 만지다가 내려놨다. 바깥에 나가는 건 돈만 쓰는 일이라며 아내가 난색을 보인 전날이 떠올랐다. 연금이 얼마나 된다고 돈 펑펑 쓰려고 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 속에서 아주 작은 시동이 걸렸다. 내일은 문화센터를 가보자. 문화센터 안내데스크 앞에서 입을 뗐다. 드럼 초급, 등록 가능한가요? 직원이 수강표를 건넸다. 나도 모르게 허리를 폈다. 오랜만에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기분이 들었다. 젊었을 때 밴드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꿈이 있었다. 첫 수업날 스틱을 잡자 심장이 북소리에 맞춰 뛰었다. 강사가 말했다. 박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말이 묘하게 나를 달랬다. 버스 운전할 때도 그랬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수업 후 근처 도서관에 들러 카드도 만들었다. 창가 칸막이 자리에서 책을 펼치자 숨이 고르게 내려앉았다.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이었다. 버스 안에서는 항상 소음이 있었다. 엔진 소리, 승객들의 대화, 교통방송. 그런데 여기는 정말 조용했다. 밖으로 나오니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디야? 집일은 누가 해? 빨래도 널어야 하고
저녁 준비도 해야 하는데. 도서관이라고 답했다. 수화기 너머로 한숨이 길게 흘렀다. 도서관에서 뭘 해? 책 읽어서 돈이 나와? 버스 차고지에 서 있던 기분이 떠올랐다. 언제 출발하나, 누구 눈치 보나. 출발 신호를 기다리던 그 답답함이 다시 밀려왔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도시 불빛을 오래 봤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교대 전 창문에 비치던 내 얼굴이 겹쳤다. 그때는 이 불빛들이 모두 내가 모셔야 할 승객들의 집이었다. 지금은 그냥 불빛일 뿐이었다. 메모지에 썼다. 나를 칭찬할 사람을 바꾸자. 내 입으로 하자. 주말에 딸 지우와 사위, 손주 태호가 왔다. 오랜만에 웃음이 들썩였다. 손주가 버스 얘기를 조르자 노선도를 그려줬다. 할아버지, 이 길로 진짜 갔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33년간 이 길만 다녔단다. 그때 아내가 말끝을 올렸다. 너희 아버지 요즘 연금만 축 내고 집에만 있어. 밥도 못 차려 먹어. 숟가락 소리가 멎었다. 손주가 물었다.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해요? 왜요? 웃어주려 했지만 표정이 굳었다. 딸이 낮게 말렸다. 엄마, 그런 말은 애 앞에서 좀. 아빠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아내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실이야. 집에서 빈둥빈둥. 그 말이 내 33년 근무 기록부를 구겨버렸다. 무사고, 모범운전, 친절 서비스상.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다. 식탁을 정리하고 방에 들어와 버스 유니폼 셔츠를 만졌다. 가슴팍 와펜이 손끝에서 차갑게 흔들렸다. 그날 밤 종이에 선을 그었다. 혼자 살아도 된다. 연금으로 계획, 월세 시세, 생활비. 숫자를 적어보니 두렵지 않았다. 노선표를 그리듯 경로가 보였다. 마지막 줄에 적었다. 존중이 없는 집은 종점이다. 다음 차로 갈아탑니다. 부동산에서 6평 남짓 원룸을 봤다. 창으로 오후 햇빛이 한 뼘 들어왔다. 작지만 내 공간이었다. 계약서에 사인하며 손등에 핏기가 돌았다. 오랜만에 내가 결정하는 기분이었다. 첫날 밥솥 설명서를 읽고 쌀을 씻었다. 물을 과하게 부어주기 되었지만 웃음이 나왔다. 실패에 면박이 붙지 않는 집이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세탁기를 잘못 돌려 난방이 줄었다. 다음엔 색을 나눠야겠다고 포스트잇을 붙였다. 내 실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기분이 좋았다. 저녁엔 드럼 연습 패드를 책상에 올려놓고 기본기를 반복했다. 탁탁 소리가 방을 채웠다. 누가 시끄럽다고 하지도 않았다. 카드 명세서를 펼쳐보니 연금과 적금 해지분, 월세, 공과금이 쭉 나왔다. 빠듯하지만 숨이 쉬어졌다. 밤 10시 편의점 유리문에 구인 공고가 붙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야간 4시간 계산과 상품 진열. 창피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설렘이 컸다. 몸을 쓰는 일엔 리듬이 있고 리듬은 내 전공이었다. 버스 운전도 리듬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제 들어와? 집이 엉망이야. 청소도 안 되어 있고 빨래도 그대로야. 나는 짧게 답했다. 토요일에 들러서 정리할게. 이제 말투가 나를 흔들지 않았다. 원룸 조명을 켜니 노란 불이 벽에 부드럽게 번졌다. 내 첫 불빛이었다. 내가 켜고 끌 수 있는 불빛이었다. 편의점 면접은 짧았다. 사장 박춘배가 물었다. 밤에 설 수 있겠어요? 꽤 힘들어요. 가능합니다. 버스 기사를 33년 했습니다. 첫날 카운터에 서자 바코드 소리가 규칙을 만들었다. 삐삐 삐삐. 리듬이 있었다. 학생이 말했다. 사장님 아니구나.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부터입니다. 고생 많으시겠어요.
야간은 힘든데. 아주머니가 포인트 적립을 하며 수고한다고 했다. 작은 말이 큰 약이 됐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일을 인정해주는 말이었다. 낮에는 드럼 수업이 진도를 뺐다. 선생님 백나연이 말했다. 왼손이 말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왼손 설득이 인생 설득이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지금까지 내 인생도 왼손 같았다. 말을 안 들었다. 그런데 이제 설득해 보려고 한다. 수업 후 도서관 야간 서가 정리 봉사도 시작했다. 북카트를 밀며 책을 꽂다 보니 내 머릿속도 자리를 찾았다. 책들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내 마음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밤 근무가 끝나면 원룸에 돌아와 허리를 펴고 물 한 잔을 마셨다. 시끄러웠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 즈음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또 왔다. 연금 분할 같은 소리는 꺼내지도 마. 33년 집안일 한 번 도와준 적 없으면서 뭔 소리야. 나는 차분히 답했다. 법대로 하자. 상담 받았어. 화면 위 내 문장이 낯설지 않았다. 내가 나를 변호하는 말투가 드디어 생겼다. 법률사무소 상담실은 조용했다. 변호사 윤경원이 내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다. 합의라면 한 달이면 끝납니다. 연금 분할, 부동산 처분, 예금 정리. 복잡하지 않아요. 설명을 듣는 동안 버스 교통카드 안내 방송처럼 또박또박 들렸다. 사무실을 나오자 바람이 얼굴에 차갑게 스쳤다. 9월의 바람이었다. 딸 지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많이 생각했지? 응. 너희 엄마와 나는 다르게 살고 싶다. 딸이 말했다. 아빠 편이야. 필요한 건 말해. 엄마도 이해할 거야. 아들 지우도 메시지를 보냈다. 멋지다. 아빠가 아빠 삶을 산다. 응원할게. 아이들의 말이 등받이처럼 받쳐줬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니구나 싶었다. 토요일 집에 들러 마당 정리를 하고서 아내와 마주 앉았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서로 고생했다. 이제 각자 살자. 재산은 법대로 나누고. 아내는 한참 말이 없었다. 정말 그럴 거야?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많아서 더 늦기 전에 해야지. 아내는 끝내 내 쪽을 보지 않았다. 알아서 해. 난 상관없어. 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자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잔잔했다. 종점에 내린 날치고는 평온했다. 메모에 썼다. 오늘의 노선 종점에서 환승. 다음 행선지 내 이름. 집은 팔렸고 절반이 각자 계좌로 들어왔다. 나는 보증금을 올려 햇빛이 더 들어오는 방으로 옮겼다. 12평짜리 투룸이었다. 편의점은 주3회, 드럼은 중급반으로 올라갔다. 일주일이 빠르게 돌아갔다. 동네 축제 무대에서 동아리와 함께 첫 연주를 했다. 스네어가 울릴 때 손이 덜 떨렸다. 끝나고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손주 태호가 달려와 말했다. 할아버지 짱, 진짜 멋있어요. 그 말 하나가 오랜 군말을 밀어냈다. 도서관 봉사는 고정이 되었고 주말마다 한강을 걷는다. 새벽 바람이 뺨을 스치면 버스 첫 차 냄새가 난다. 디젤 연료와 아침 공기가 섞인 그 냄새. 나는 알게 되었다. 늦은 나이에 바뀌는 건 무모함이 아니라 기술이다. 반복과 점검, 그리고 정리. 올겨울 계획표에 세 줄을 적었다. 자격증 하나, 생활 속 공연 한 번, 아이들과 국밥. 정아와는 마지막 서류를 교환하며 인사했다. 서로 수고했다. 그 말만 남겼다. 돌아오는 길에 열쇠고리를 꺼내 새 번호판 모양의 키링을 달았다. 장동철. 내 이름이 반짝였다. 집문을 열며 생각했다. 돈은 반으로 줄었지만 시간을 2배로 쓰게 됐다. 존중도 그렇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가 여전히 크다.
하지만 이젠 그 소리가 박자처럼 들린다. 틱톡, 틱톡. 메트로놈 같다. 나는 내 삶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다. 오늘도 정류장을 지나 내 번호를 부르겠다. 퇴직이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33년간 남의 시간표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 시간표를 만든다. 드럼 소리에 맞춰 새로운 리듬을 찾아간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나이 들어 뭘 한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인생의 늦은 시작이란 없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벗어날 용기,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할 용기.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퇴직 후 무료한 일상, 가족 간의 갈등,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 직장에서는 인정받았는데 집에서는 한심한 사람 취급받는 현실. 그런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운동일 뿐이다. 내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먹을 때, 편의점에서 밤새 일할 때, 드럼을 배우며 손이 떨릴 때,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내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한 일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안다. 행복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존중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은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진다. 버스 기사로서의 33년이 끝났지만 장동철로서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매일 아침 시계 소리에 맞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드럼 스틱을 잡고 내 인생의 박자를 맞춰간다. 편의점 카운터에 서서 바코드를 찍을 때마다 생각한다. 이 작은 소리들이 모여서 리듬이 되고 그 리듬이 내 새로운 인생의 배경음악이 된다는 것을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할 때마다 생각한다. 내 인생도 이렇게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60대에 시작한 드럼이 20대에 시작한 것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 오히려 더 깊은 맛이 있다는 것. 인생의 무게가 실린 박자는 더 묵직하고 의미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늦었다는 것도 핑계가 아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변화하려는 의지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려는 용기다. 오늘부터 당신만의 새로운 시작을 해보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된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 뭐든 좋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다.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니까. 당신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라. 당신의 리듬을 찾아보라. 그리고 당신만의 박자로 살아가라. 나는 오늘도 드럼을 친다. 탁, 탁, 탁. 내 인생의 새로운 박자를 만들어 간다. 그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